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실현할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속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의 최진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의 귀한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 담화와 오늘 있었던 임시국무회의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부와 민정당은 지방자치제를 연내에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정당이 검토 중인 지방자치제 실시 범위는 10개 시도 가운데 각 시도별로 시군구 단위의 2개 지역 정도를 올해 안에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폭을 확대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시 시기는 후임 대통령 선거와 중복을 피할 방침으로 있어 12월 중에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선진화를 얘기하고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을 얘기할 때는 지방자치는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5월 4일 월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데스크는 지방자치제가 내년 상반기에 2단계로 나눠서 전면 실시된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편집을 했습니다. 정부와 민정당은 내년 상반기 안에 2차례 선거를 통해서 전국 236개 시군구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민정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하여 작년에 전국적인 공청회와 심도 있는 제도 연구를 거쳐서 결정한 시군구 전면 실시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국민 여망의 실현과 민주 발전의 토대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네, 흘러간 화면을 보시면서 정말 한편의 미니 다큐 역사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됩니다. 세 분께서 바라보는 이런 의미 어떤 것이 있을지요?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소개해 준 순서대로 서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법이라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고요. 또 지방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축인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보다 더 주민 참여가 강화되는 한 측면이 있고 또 자치 분권이 더 강화된 측면 그리고 그에 또 비례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고요. 지방 행정과 경찰이 그동안 달리 나갔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방 행정에 경찰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전에 지방자치는 1.0,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진일보한 지방자치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2.0 이렇게 아마 명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 네, 저희들이 앞에서 이제 1987년 상황들을 아마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수립에 있어서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문 규정해서 그 이후에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우리가 1공화국, 2공화국을 지방자치의 태동기라고 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왜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지방자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화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실현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3공화국에 와서 우리가 중단이 돼 버렸고 한 30년 만에 우리가 1987년 6.29라고 하는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지방 민주주의의 열매를 지방자치로서 뭔가 승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하는, 그래서 87년 6.29 선언 이후에 1991년에 우리가 지방의회를 재구성하게 되는, 그래서 91년을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지방민주주의가 싹터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뭔가 우리가 개화가 됐는데 거기서부터 30주년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1988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인 1988년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니까 32년 만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다시 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앞에서 전면 개정했던 그 시점은 지방자치를 부활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지방자치분권 1.0의 시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자치분권을 좀 더 주민자치로서의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우리가 2.0, 자치분권 2.0으로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소중한 경험, 값진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뭐 이게 다 담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소문자 V를 두고 뭐 VIP로 해석한 분도 있고 버전이라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정해주셨는데 자치분권 버전 1에서 이제 버전 2로 2.0으로 왔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 처장님께서 보시는 의미 어떻습니까? 지방자치 그동안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뭐가 다른 거지? 앞에 이제 자료 화면에서 나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라고 말은 했었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랬던가라고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시민들이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던 걸 지방정부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던 걸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 결정한 권한만 커지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실질적인 지방자치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라는 이런 실질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실질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켰다는 의미가 좀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사람으로도 32살부터는 20대 때 모았던 그 역량과 경험으로 제대로 한번 자립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그렇죠. 버전 2.0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분께서 겹치지 않는 법인 내에서 전부 개정으로 달라진 이 지방자치법, 그로 인한 자치분권 2.0 시대 핵심적인 주요 내용 어떤 것들로 읽혀지시나요? 이번에는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자치분권 1.0의 시대에서는 지방자치가 부활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거제도를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를 선출하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의 어떤 정치 권력화돼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이 되어 왔지 않았는가.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치단체 중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중심의 어떤 행정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결국은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있는데 이것이 국가가 부여해줘서 국가로부터 받은 그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적 이해를 했었는데 예.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치권이라고 하는 그 연원도 결국 주민 주권의 논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에게 온전히 다 돌려드려야 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실질적인 획기적인 주민 주권의 시대로서의 그러한 상황을 열어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서는 주민 참여라고 하는, 주민 통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많이 보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지방의회라고 하는 대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뭐 통제도 하고 의회가 상당히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지만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제도, 주민이 직접 나서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뭔가 보완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커졌다. 특히 우리가 주민 소환 제도라는 거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완전히 중요한 통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주민 투표 제도라든지 이런 주민, 요번에 특히 있는 게 주민 조례 발안 제도죠. 예.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이제 조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민 소환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제 역할을 못하게 했던 것이 사실은 투표율의 33.3%예요. 33.3%가 주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3분의 1 대기가. 예, 3분의 1 되기가 어려워가지고 주민투표에서도 그것이 개표 요건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 나가는 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이제 주민들이 지방 정부에서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아니겠는가. 예. 물론 앞으로 이제 시행을 해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실질적 변화를 네. 이번에 가져왔다, 이렇게 총평해 주셨습니다. 서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최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잘 하셨고 그런 방향 하에 예컨대 이제 주민 감사 청구제 같은 경우는 종래보다 이제 청구인 수를 좀 낮게 해서 예. 좀 손쉽게 한다거나 또는 청구권의 기준에 대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내린다든가 뭐 그런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담겼고요. 또 의회의 어떤 기능을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전문 정책 인력을 좀 의원 정수의 2023년까지 한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예. 또 이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또 이제 주민들이 우리 자치단체는 어떠한 기관 특성을 가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단체장도 선출하고 의원들도 선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야, 우리는 단체장 선택하지 말고 의원 중에서 제일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단체장을 맡기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또 열어놨다는 얘기죠. 지방 차원에서의 의원내각제 비슷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실질적인 쪽을 강조해 주셨고, 교수님과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김 차장님의 이 눈에 읽히는 핵심적인 의미 어떤 게 와닿으십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결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네. 주민들이 정책 집행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직접 설계해서 제안해보자. 그리고 네. 만들 수 있다고 연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권한이 분명히 커졌거든요. 커진 만큼 이거에 대한 통제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의회가 좀 더 투명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이 직접 통제할 방안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포함됐다는 부분은 좀 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씩 언급해 주셨지만 기존의 내용도 주민 소환 투표
감사 청구도 다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 권리의 명확화라든지 주민 발안제가 도입이 된 것이 훨씬 획기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법 차원이 아니라 헌법 차원에서도 분명히 지방 분권과 자치를 명확화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주민 조례에 발안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 권리를 명확한 것인지 역시 세 분이라서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뭐 그동안에는 이제 자치단체장에게 이제 의견을 제출해서 이제 주민 조례를 할 수 있다라는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 조례 발의안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획기적인 거죠. 예. 이번에 주민들이 이제 지방의회가 부작위가 있을 수 있죠. 안 제대로 하면? 이제 안 하니까 안 하면은 이제 주민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 지역이 중요한 조례인데 입법 활동인데 이것을 의회가 방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청구를 넘어서서 직접 발의를 하는 발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이 더 곤두세워질 부분이죠. 이제 야 이게 경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질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과연 입법 활동을 결국은 자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보통 의회 의원들이 중에서 그 성과평가할 때 얼마나 조례를 발의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잘 받아들여서 자치입법권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방기하고 있다든가 예.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직접 나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매우 획기적인 거다. 이제 앞으로 또 물론 주민들끼리에서의 어떤 또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이게 뭐 국가적인 사무의 모든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때 이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조례는 어느 범위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논의를 또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밖에서 네, 주민권리 발안제 조례를 이제 주민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김초영님 어떻습니까? 전 이제 발안에 포함된 게 개정도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있었는데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에 의견을 내기 위한 옴부즈만 조례가 대전시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채우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교수님들이 의원들의 활동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고 하셨었는데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의원들이 만들 조례에 대한 평가 조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건 우리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범위로 생각하면 너무 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부터 일단 보고. 근데 하다 보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네. 우리의 권한은 정책에 분명히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주민분들의 그 의사 또 시민사회계의 그 의사가 더 반영될 여지가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받을지 안 받을지도 의원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서 의회로 갔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내년 이제 선거인 것처럼 그 의원들에 대한 평가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 직접 대전광역시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김치아 처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의원들에 대한 투명성 또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기록 표결 제도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각 의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결정에 참여했는지가 기록이 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원들을 바라볼 때 어느 의원에 대한 그 평가 잘잘못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투명성 확보 차원 또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종종 의회 윤리특위가 뭐 짬짬이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 단체의 그 의원들로 구성된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리특위도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록성, 투명성, 책임성이 강화되는 그런 네, 개정이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요 얘기는 우리 교수님께서 좀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무산이 됐는데 네. 향후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지요? 네, 뭐 지금 그 문제 가지고선 주민자치에 관련된 분들이 입법화 시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풀뿌리 조직으로서 노력을 그 당시에 해왔었는데 아마 이게 국회에서는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정쟁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는 채택을 못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에는 이 주민자치회가 당시에는 상당히 의미 있게 부각이 돼서 올라왔었는데 네. 2년이 지나서 이번에 전면 개정안에서는 이게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결국 여야의 정쟁 프레임 속에서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정치 권력 야당 쪽에서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이 풀뿌리 조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상당히 크게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회를 이런 상황으로 가기에는 좀 상당히 그리고 또 이게 관변단체화로 계속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깔리다 보니까 여야 국회에서 논쟁이 심해져서 그거는 빼고 그러면 가자. 예. 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어떤 기초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민주주의 기초세포가 사실 풋뿌리 조직에 있어서의 그 주민자치 조직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면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관변 주도로 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의 조직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견들이 지방의회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선순환 과정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떨는지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한 말씀을 좀 더 보태자면 저희가 이제 계속 표현하는 게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게 주민참여예산제고 주민자치회거든요. 예.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 실제로 권한이라는 건 제일 큰 건 예산에 대한 결정이고 정책에 대한 결정인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에 대한 결정이라면 주민자치회는 일정 수준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예. 권한을 늘려난다고 했는데 어디서 늘려놓은 거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에 대해서 말로는 주민주권인데 실제로는 핵심이 빠진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정쟁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연내라도 빨리 예. 개정안을 다시 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이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일부 개정 차원에서라도. 그렇죠. 두 분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통로로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더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께 특히 대전 시민들께 좀 안내를 해주신다면 또 계획까지요. 예.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대전시에서는 지금 21개 동에서 시범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화는 안 됐지만 예. 한병도 의원이 아마 지난 1월 중순에 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논의를 더 이어서 나갈 것이고 저희 광역시에는 이제 동 체제로 있는데 동 주민자치회가 전체적으로는 다 구성이 안 됐지만 희망을 받아서 예. 구의 희망을 받아서 21개 동이 시범적으로 하니까 주민 여러분께서도 해당 동에
의견을 내고 예. 하시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차관님, 지금 대전에 있는 5개 구, 네. 또 대전 광역 차원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민선 7기 들어와서 100억, 150억, 내년엔 200억까지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이 핵심적인 정책 결정은 결국엔 예산이거든요. 예. 예산 없는 정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이꼴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확대되고 방식도 좀 다양해지거든요. 그냥 단순히 난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어 이걸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아까 주민자치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을의 의제는 무엇이고 우리 마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해라고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총회를 거쳐서 주민참여 예산을 만드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통과시키는 실질적인 그 주민주권 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가 같이 복합적으로 굴러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이 주제는 우리 최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세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중앙행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현하는 것이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의 네. 그 경제 활동과 방역 활동이 중요하다는 게 이번에 절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자치분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자치분권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 지역에 권한을 줘서 그것을 빨리 대응을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는 놓친 부분도 있다. 예. 그래서 자치분권화가 완전히 안 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 지금 얘기하지만은 1.0하고의 연계성에서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 중심의 논리가 아직도 작용을 해서 그 중앙정부에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또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치분권으로서의 그 권한을 이제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그 자치단체마다 보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의 대응 매뉴얼들을 빨리빨리 주입을 시켜서 우리가 그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매우 아주 탁월한 대응 방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치분권 체제야말로 우리가 지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국민들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느냐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차관님. 저는 이제 자치권이 확대되는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치권을 제대로 확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있다고 제대로 보여지거든요. 확대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개정되겠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조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도 여전히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만 만들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이건 무조건 없애야 된다. 법에 반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입법권 말 그대로 분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입구권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한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예. 거기다 재정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안 주는데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이나 그냥 단순히 주어라 아니면 뭐 지방세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줘라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격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조정은 분명히 필요한데 예산과 입법에 대한 이런 명확한 권한이 충분히 간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후에 또 그런 신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계속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지방정부의 그 권한이 늘어나면 유발이 씨처럼 다 파산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권한을 준 적도 없으면서 예. 불신이 너무 깊은데 이런 불신들을 이거는 중앙정부와 광역도 그렇지만 광역과 자치단체 간에도 같이 이 신뢰도는 높여야 되는 것이 좀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이 높아졌는데 한편으로 지방의회를 또 견제할 주민통제 요소도 강화가 돼서 어떻게 이 주민들은 주물대로 이 가치를 높이고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을 좀 강화할 수 있을지요, 최 교수님. 네, 아까 이제 그 자치권 강화하고 연결해서 한 말씀 제가 더 드리면서 이 자치분권이 1.0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그 수직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있어가지고 통제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자치권을 우리가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자치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만은 다 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계속 통제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게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해놓지 이것을 제대로 자치분권화에 맞게끔 중앙정부의 그러한 수직적인 통제 내용들을 바꿔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치권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이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바꿔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속에 보면은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권을 강화한다라고 일부분 얘기하면서 중앙 통제 게임은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의 논리에 맞게끔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통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국가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243개의 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다양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의 국가 체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통제라든지 지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자치분권 논리에 맞게끔 전문 개정 안에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더 나가야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의회가 이제 역할과 위상이 상당히 이제 강화되는 쪽으로 인사권을 독립해서 과거에 집행부 자치단체장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던 것들을 이제는 지방의회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은 서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해야 되는데 이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제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사 문제를 지방의회 의장께서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책 자문 인력도 지원해주고 그 안에 공무원들 체계를 그러면 어떻게 확보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 예. 집행부 공무원들은 상당수의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조직들이에요. 근데 지방의회는 조그만한 조직이에요. 누가 지방의회를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쪽에 만약 의회 직렬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전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거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예. 이것도 이제 자치분권 내에서 지역 인재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충원제도의 모델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보고 싶고. 말씀 들을수록 네. 우리 교수님이나 학계에서 계속 보충 의견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지만이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왔던 것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서 부시장님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치권은 강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현할 인적 물적 지원, 네. 예를 들면 국가재정법의 개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지 되는데 물론 전부 개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네. 더 실질적 강화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 재원 확충의 문제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집행부의 일원이시라 혹시 입법부 쪽으로 지방 입법부 쪽으로 조금 권한이 강화돼서 서운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신지요?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두 번째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좀 더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한다면 네. 그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순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계시는 게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재원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대전 광역시도 이제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구는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확충해 주는 노력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물건을 사면 내시는 10%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예. 10% 부가세 중에 그 1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가세 10%를 우리가 지방 소비세라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랬다가 작년에는 이제 15%로 늘렸고 금년부터는 이제 21%가 돼서 예. 지방 재정에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중앙 재원을 또 관장하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또 써야 될 긴급한 일들도 많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정부 차원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예.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왔는데 좀 더 확충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도 이제 바꾸고 예산 배분 자체도 바뀔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리고 또 지방 소득세라고 해서 예. 뭐 아마 앵커님도 소득이 발생하면 지방 소득세를 낼 텐데 그럼요. 그 중에 10%가 이제 전체는 소득세는 국가로 가고 예. 10%가 이제 지방 소득세로 오는데 그것은 이제 시군 구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변동이 없어서 시군구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지방 소득세도 앞서 말씀드린 지방 소비세 향상처럼 좀 늘려나갈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자원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지역에서 개발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다음에 법하고 연결돼 있어서 세법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제 항상 치열한 정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재정과 관련돼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바뀔 수는 없는 거고 꾸준히 향상돼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좀 재원이 지방으로 더 내려와야 되겠다. 현재 8대2 구조가 아직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더 늘어서 지금 7.8대 2.2 정도가 예, 됩니다. 2.2. 그거 늘었는데 그것도 많이 증가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이 있습니다. 개혁과 개선이라는 게 참 점진적으로 단계로 올라가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저긴데 그래서 개혁들 일부 개정이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잘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게 바로 자치경찰제 도입이에요. 75년 만의 일이고 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 필요성과 같이 뜻은 알겠는데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에 이제 자치분권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열면서 결국은 지역 단위에서 우리가 교육 문제도 서로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교육자치 문제도 이미 앞에서 얘기가 됐었죠. 예. 우리가 상당히 앞에서. 근데 이제 치안 문제를 생활 밀착형으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한 것은 기초 단위에서 풀뿌리 조직에서 해오는 그래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이분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이원화 모델을 생각을 해왔었던 거죠. 근데 이번 법안에서 보면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기능 문제만 국가경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 이런 부분은 자치경찰이고 이런 국가경찰이다. 업무 배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치경찰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그 기존 조직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론화된 모델로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예. 그래서 비판을 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귤이 탱자가 돼버렸다 이런 표현들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일단 75년 만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경찰로서 중앙정부의 모든 것을 지휘를 받는 그런 체계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치안행정이 지방행정, 자치행정과 연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터놨다라고 하는 거. 시도지사 안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예. 이제 치안 서비스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을 열었다 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도지사 안으로 같이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치안 행정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의미에서는 예. 상당히 진일보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켜보면서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직과 사무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이제 통제 문제, 여러 가지 재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우리가 자꾸 주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도 지금 네. 광역단체장 분들과 그 교육감 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김 차장님. 예,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안도 행정이고 일반 행정도 행정이잖아요. 이 행정에 이제 같이 유기적으로 도달할 필요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경찰과 행정이 같이
공동으로 좀 잘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동안 잘 안 됐던 거는 말 그대로 분리된 별도의 조직이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사건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안행정 그리고 일반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부분을 우리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까 이제 제도가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권한이 좀 모호하기도 해서 좀 갈 길은 좀 멀긴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7월까지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그때까지 준비도 잘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안착시킬지가 이제 숙제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이게 잘 될까 말까 고민할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이 같이 유기적으로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실 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착시킬지가 제일 큰 숙제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예. 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경찰도 이제 일반 행정 안으로 유기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전문성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는 실질적 숙제가 또 주어집니다. 부시장님 전혀 어떻습니까? 지금 구성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조직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7분의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에. 예. 위원회에서 이제 전반적인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그 복무, 감사, 기획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 것이고요. 네. 그분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2객과를 둡니다. 그래서 한 객과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뭐라고요? 네. 일을 하고 한 객과는 이제 경찰청에서 총경급이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제도적인 완비를 해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부딪혀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의 주 타겟이 이제 생활 안전, 또 여성 청소년, 또 교통, 경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우리 처장께서 말씀하신 아동 학대 부분 이런 건 새롭게 아주 중요시되는 업무죠. 이런 부분들이 자치경찰 업무가 되기 때문에 지방행정과 현재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지만 어쨌든 경찰 행정이 의논해가면서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어떤 과제를 지방 속에서 주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첫 단계를 띄었고 구성을 7월까지 하고 7월부터 이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7월까지 6월 말까지 구성하고 7월 1일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됩니다. 네, 정말로 선진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국가수사본부도 발족을 해서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잘 살펴주시고 또 우리 학계에서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총평 삼아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바로 참여하시고 의견 내주시고 비판을 해주셔야 돼서 인식과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주시면 혹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지 오늘 꼭 저희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말씀 총평 삼아 듣겠습니다. 처장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는 어느 정도 얼개는 좀 짜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결국 채워나가는 거는 주민들의 참여, 인식 변화거든요.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참여해서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말씀도 하셨고 참여예산제도 있는데 이렇게 넓어진 권한에 내가 참여 안 해서 나온 결과는 나도 책임지지 않겠어가 아니라 이 결과를 참여하지 않아서도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라는 거잖아요. 공동체라는 거고. 그럴 때 내 이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 주민자치회가 생기나 같이 가볼까? 주민참여에서 이제 우리 동네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동네가 될 수 있을지 같이 작은 것부터 고민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다 돼서 말씀드리는데 최 교수님 음성도 너무 좋으시고요. 쩌렁쩌렁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네. 풍채가 좋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총평해 주시죠. 네, 결국은 주민자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민의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주민이 그냥 수동적인 측면에서 매일 서비스, 행재정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에서는 이제 곤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민도 참여해서 같이 시정과 의정 활동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행재정 서비스를 함께 창출해내고 배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공동체 정신을 아주 함양하고 있는 그런 주민관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이제 거듭나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 또 후학들도 잘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부시장님, 우리 대전 시민께 바라는 바 각오를 또 말씀해 주시죠. 이번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의 1조에 주민의 참여를 명문화했습니다. 물론 선언적인 거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그 가장 적절한 표현을 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민주주의라고 했듯이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고 굳건한 뿌리를 내리려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 대전광역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숙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세 분께서 고견을 계속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개막됐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진정한 주민 자치 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